생각을 해요. 하지 않았던 걸 많이 그리고 저희가 해 보지 않았던 걸 해야 되고 만났던 사람을 못 만나게 되고 봐야 했던 걸 보지 못한 그런 지금 너무 많은 그 불편함 속에서 살고는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새로운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 지금 그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아 이런 많은 것이 변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코로나 대처 방법이 나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코로나는 단순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 급변하는 거를 빠르게 우리한테 오게 했을 뿐이지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피부로서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느끼면서 '아 이제는 쪼끔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로나를 지금 맞이해서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저희가 변하지 않는 게 약간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는 과거 저희 아버지가 살던 세대에 그런 그 이전에 산업화 시대도 있었고 우리는 항상 듣던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정말 정년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시대죠. 근데 제가 살던 시기도 제가 살았을 때도 아니면 지금 저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변한 것이 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가 학교를 잘 들어가야 그래야지 좋은 직장 가고 네가 또 결혼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정년이 보장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왔던 것처럼 정년이 보장돼서 은퇴 후에 그 노후 자금을 챙겨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보장돼 있는 곳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요. 그게 뒤처진 학교 교육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생 직장도 없고 정년도 없고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예로 그 제가 아는 분은 공무원이시거든요. 공무원인데 옛날에 공무원은 철밥통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조차도 조기 은퇴를 했어요.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일을 찾아서 헤매세요. 왜냐하면 너무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다 보니까 몸은 건강한데 나이는 들어서 사실은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스펙만 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공부하고. 그런 식의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140 세, 150 세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 건 100 세라고 친다면 내가 일한 기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길 수도 있고 앞으로 은퇴 후에 남은 삶이 더 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짧다고 해도 비슷비슷한 시기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변한 부분도 굉장히 많지만 변하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 급변하다 보니까 요즘에 그 10명 중에 8 명이 대안이 필요하대요. 직장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도 77%가 투잡의 의향이 있고요. 폐업률을 하는 곳이 87.9%나 된다고 합니다. 10곳 중에 9 곳이 문을 닫고요. 여러분이 눈을 돌려서 생각을 해 보면 요즘에 우리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1 층이 로열층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를 가도 1 층에 자영업을 하는 게 로열층이에요. 근데 비어 있는 1 층들이 너무 많아요. 비어가는 정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강남에를 가도 그렇고 저희 집 주변을 가도 그렇고 비어 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수입원이 똑같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건 봉급이잖아요. 월급. 우리가 매달 매달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해서 그것과 맞바꾼 돈이 월급이잖아요. 그 월급을 받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잡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또 하나의 직장을 갖고 싶어서 누군가를 가서 과외를 했어. 그러면 그게 월급의 연장선상 아닐까요? 노동 수입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 이 시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불황기에는 이 월급이라는 수입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일단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 됐든 예를 들면 아니면 자영업자의 뭐 누가 됐든 아니면 내가 어떤 투잡을 하는 사람의 과외를 하는 그 친구의 뭐 부모님이 됐든 월급을 주는 누군가도 똑같이 불안한 불황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 수입을 제대로 정말 줄 수 있는지 그렇다 보면 점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는 항상 있었다고 해요.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지금 팬데믹 시기인 이 시대도 경제가 어렵지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경제는 늘 힘들었어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뭔가 가치관을 바꾸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거나 우리가 그대로 옛것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현실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혹시 영상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고 안 영상을 보여요? 플레이하셔가지고 그거 저기 해주시면 돼. 소리 공유까지 같이 영상을. 아니면 영상이 안 되면 영상을 바깥으로 빼서 따로 플레이하셔서 영상을 그거를 보면 바깥으로 빼야 돼요. 네. 자동으로 음, 안 되시면 네, 자동으로 제가 했었는데 이게 PPT를 올리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도 영상이 안 보이시나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영상은 보이시나요? 네, 플레이 해주세요. 네, 제가 해볼게요. 잠시 돌릴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네, 소리 공유도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어떡하지? D&D 방에 나중에 따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D&D 방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이 강의는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이 영상은 제가 그 D&D 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어쨌든 강의 내용은 지금 우리 현실이 암담하다는 것과 절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그래서 이거는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요동치고 혼란스럽고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거를 저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고, 저도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21세기형 비즈니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경기 불황이야말로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최적기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이 있을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경기가 나빠서 돈을 못 벌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일 때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요.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이라고 다 같이 손 놓고 있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창조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지배력은 수입의 원천을 지배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은 당신 사업을 시작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최적의 시기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금 흐름의 사분면인데요. 우리는 수입 구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 자영업자 부분인 요 분면에서 제가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게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선택권을 주어주느냐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자영업을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선택을 했는데 6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6년 동안 자영업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일을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힘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들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일에 치여서 계속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갈 때까지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12시에 집에를 가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방치가 되고 오히려 아이들 밥도 제대로 챙길 수가 없고 대화 한 번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놀아주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은 처음에 잘 살고자 했던 일인데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가족이 전부 다 아파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아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실은 그때에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인 누스킨 사업을 처음 전달을 받게 되었어요. 어, 제가
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까지 제가 살을 때는 그냥 성실하게 살면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냥 일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돈을 잘 벌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쩌면은 부자로 못 사는 부자에서 멀어지는 교육을 받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자영업을 한다면 이 자영업으로 그냥 내 미래는 조금 그래도 뭔가 책임져지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든 삶이 나에게는 그냥 막연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하나도 이거다라고 생각해질 수가 없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 그러다 보니까 누스킨을 처음에 만났을 때 노동 수입이라는 얘기도 권리 수입이라는 얘기도 인세 수입이라는 얘기도 수입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인지가 되지를 않았고 알 수가 없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내 노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음, 선뜻 마음을 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에서 그런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서 권리 수입이 뭔지, 인세 수입이 뭔지, 그 다음에 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공부해서 알기 시작을 하면서 아,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권리 수입이라는 거는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권리 수입이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이나 지금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백종원이나 책을 쓰고 있는 조앤 롤린이나 아니면은 자작곡을 하고 있는 김이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장범준이나 이 장범준 같은 사람은 벚꽃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벚꽃연금이 말 그대로 매해 봄만 되면은 온 정말 벚꽃이 피는 곳곳이나 벚꽃이 피지 않는 곳이나 봄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매번 흘러나오는 벚꽃 엔딩 노래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음원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음원 수입을 통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노동 수입을 벌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여태까지 생각하는 건 항상 물통 늘리는 거에만 초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급을 올릴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스펙을 좀 더 쌓아서 급여를 많이 받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쪽 분면에 있는 이 권리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백종원 같은 분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그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백종원처럼 프랜차이즈의 커피숍을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스킨을 통해서 프랜차이즈형을 기업 주도형이 아닌 개인 주도형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이 백종원 같지는 않지만 백종원을 능가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고 타입5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진정 도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택한 뉴스킨이 제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를 비롯한
제 아이들과 저의 가족과 저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제가 많은 사람에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려서 함께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